자, 김인현의 주식 분석, 이 대우조선해양, 이 구대우조선해양, 이 현, 이 한화오션이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구대우조선해양, 현, 이 한화오션을 이제 처음 팔로우업 할 때의 가격대는 이 18,000원대였습니다. 18,000원대였는 것이 현재 쭉 올라서 거의 이 5만원 이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로우 한 가격대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대략 한 140% 정도의 지금 상승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닥권 대비 1차 상승, 이 1차 상승의 시기는 거의 끝나가는 이 마무리 국면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바닥권 대비 거의 2배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1차 상승은 끝났고, 지금 그래서 이제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대세 상승의 이 초입이라든지, 지금부터 이제 뭐 좋아질 일만 남았다든지, 이제 믹스 개선을 통한 이 수익률 상승이라든지 이런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이 아니더라도 이제 조선주를 팔로우하는 채널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 박수 칠 때 이 떠나라는 말처럼 지금 대세 상승기 1차의 이 마무리 단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부터는 더 이상 팔로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대세 상승 1차인데 지금부터가 거의 이제 대세 상승의 이제 초입이라 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정말 대세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은 보통은 이 1차 상승이 오고 이 조정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2차 상승이 오고 다시 조정기를 거치고 이 3차 상승이 가장 크고 가파르게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1차 상승만이 이루어진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세 상승기가 온다라면은 이 2차 상승, 그리고 가장 크고 가파른 이 3차 상승기까지 오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이 대세 상승의 초입이라고 하는 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은, 이미 저희 채널에서 이 분석했던 18,000원 대비 140% 이상 오른 이미 1차 상승의 이 마무리 국면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1차 상승 후에 분명히 이 조정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기를 이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이 2차, 3차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반드시 이 조정기를 염두에 두시고 이 분할로, 그리고 이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작년 2월 처음 김인현의 주식 분석 시작하면서 분석했던 종목이라 더 애착이 가는 종목인데요. 그 당시에도 이 대우조선해양의 이 손익분기점을 이 7조 원 가량으로 예측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7조 원이 넘었을 때 이 손익분기점이 넘어가고, 작년 같은 경우는 22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화오션이 계속 적자 국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이 22년 구간에는 또한 이 충당금을 많이 쌓았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충당금을 많이 쌓았고, 그로 인한 이 적자 폭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만약에 올해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이 충당금으로 쌓았던 금액이 다시 환입된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이익 폭은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는 이 손익분기점이 되는 매출액을 올해 넘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손익분기점이 되는 이 고정비를 넘어서는 이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 증가, 이익 성장폭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느냐 안 하느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결국은 이 수주량입니다. 수주량. 이 수주량 21년도, 22년도에 수주했던 이 수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23년 이 하반기부터이기 때문에 23년 하반기부터 24년, 25년에 이르는 이 매출과
이 이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초입인 23년도에 주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차 상승은 지금 현재 24년, 25년 초까지를 예측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고, 그렇다면 이 2차 상승이 나타나려고 한다면은 향후에 계속되는 이 수주량이라든지 이 환경, 계속되는 이 조선 환경을 계속 꾸준히 팔로우 하셔가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라고 본다라면은 이 2차 상승 그리고 이 3차 상승에 이 베팅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이 21년, 22년 수주를 바탕으로 한 1차 상승을 이 분석했기 때문에 이 1차 상승을 마무리로 이 하나오션은 이제 팔로우업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올해 23년도 이 수주량을, 수주 목표치 자체를 이 많이 낮추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 목표치 달성도 중요하겠지만은 향후 지금의 이 호황기는 이 컨테이너 선이라든지 이 LNG 선을 바탕으로 한 이 호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호황기 때 가장 많은 이 상선을 보유하고 있는 결국은 이 탱커의 발주가 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야지만 이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탱커 같은 경우에는 수량도 많지만은 이 한 대를 이 설계함으로 인해서 같은 배를 다량으로 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이 우수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탱커의 본격적인 발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야 이 2차 상승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탱커의 본격적인 발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차 상승을 예측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1차 상승 이후로 이 조선이 이 대세의 이 상승의 이 초입이라고 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후에 많은 레포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것이고, 레포트들을 잘 참고하셔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 시점에 이 밸류에이션은 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1차 상승이 이 마무리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1차 상승 마무리 국면에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러면은 적합하냐?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본다라면은 우리가 이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이 수주입니다. 수주가 이 21년, 22년 수주한 것을 바탕으로 23년, 24년, 25년까지를 예측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1차 상승은 어느 정도 그것을 반영한 충분한 이 상승 폭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벌써 멀티플 얘기가 나오는 것도 지금 현재의 매출 이익 대비 지금 주가 수준 자체는 높기 때문에 이 멀티플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 호황기처럼 이 엄청난 멀티플, 이 30에서 50배에 달하는 이 멀티플을 줄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조선주의 호황기는 결국에는 가장 많은 수량의 이 상선, 이 탱커선의 발주가 본격적으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로서는 이 VLCC라든지 뭐 이런 대형 선 위주로서는 지금 발주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탱커선의 발주 속도는 상당히 느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참고하시면서 이 2차 상승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보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 무리하게 이 매수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 1차 상승이 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상승 이후에 이 조정기 때에 잘 살펴보시고 이런 환경들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2차 상승에 이 베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 과거의 호황과 다르게 현재의 호황은 이 LNG 선들의 이 발주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러시아에서 이 유럽으로 가던 이 천연가스 이 배송관이 이제 다 막혀버렸죠.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이 중동에서 이 유럽으로 이제 LNG가 이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가스관을 통해서 갔지만은 지금부터는 이 LNG 선을 통해서 이송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에 의한 이 LNG 호황이 현재의 이 조선주 호황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LNG 호황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국과 이 중동에서 이 LNG 이 투자를 늘리고 있고 이 LNG 터미널도 많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 물량들이 이 유럽으로 가는 이 LNG 호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한 이 LNG선 발주 이 모습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초반에 말했던 이 선박의 환경 규제, 그 당시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IMO 이 2020을 이 사례로 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이 선박 자체가 엄청난 이 오염을 시키는 이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산화물이라든지 이러한 이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는 이 물질들 같은 경우를 이 규제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도입되는 것이 이 중간 브릿지 단계로 도입되는 것이 이 듀얼 퓨얼이죠. 이 이중 연료 엔진인데 이 LNG와 그리고 이제 뭐 벙커 CU를 이제 같이 쓰는 이런 엔진들을 통해서 이 중간 단계에 있는데, 향후에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 선박 발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선박으로 이제 운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운항 속도를 줄인다라든지, 그 다음에 단단한 스크러버를 설치한다라든지 라는 방법으로 이 환경 규제를 피해 갈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이게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손해라는 점입니다. 결국은 이 선박 발주를 통해서, 새 선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연간 이 1,800척 이상의 배들이 이 신규 건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것이 대략 한 10년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결국 이 10년간 조선주에 호황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지만은, 이 IMO 2020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선주들의 이 불만이 계속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2050년까지 정말 이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사실상 쉽지는 않다라고 보지만은 결국에는 방향성은 이 넷제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박의 교체 그리고 신규 건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 환경적인 요소로 이 IMO 규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구선박들의 이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LNG선 이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 현재의 이 조선주들의 이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전처럼 이 호황이 온다고 해서 국내 조선소들이 도크를 무리하게 늘리고 있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조선사들은 이 도크를 규제함으로 인해서 가격, 이 협상력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무리하게 도크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리하게 도크를 늘리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인력 수급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인력 때문이라도 이 도크를 쉽사리 늘릴 수 없다라는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 대우조선 해양 이 한화 오션만 보더라도 이 불황기에 이미 도크 2개를 매각했습니다. 도크를 2개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이 고정비를 줄여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5개의 도크에서 이 건조할 수 있는 배의 한계는 뚜렷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이 매출, 연간 매출이 결국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와 같은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도크를 늘려야 되는데, 이 도크를 늘릴 수 있는 그나마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플로팅 도크인데, 이 플로팅 도크도 늘리려면은 결국은 이 인력이 있어야 하고, 이 인력 문제가 지금 조선사들의 상당한 큰 이 고민이기 때문에, 이 인력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 도크를 쉽사리 늘릴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와 같은 초호황기가 오려면은 결국에는 이 도크도 늘려야 되는데, 이 도크들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상승이 나온 국면에서 이 2차 상승, 이 3차 상승은 좀 더 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 대비 이 수주 목표량 또 상당히 지금 줄여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론 이 수주 목표치가 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은 물론 이 아직 중요한 점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타사 대비 이 수주 달성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이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이 향후 계속되는 이 호황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기에 좋은 이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중동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60불 이를 이 균형 재정 유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60불이 넘으면은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갑니다. 그만큼 이 경기가 흐름이 좋다라는 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투자할 때 계속해서 이 60불 이하로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유가가 이 60불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투자 여력도 떨어지게 되고, 세계 경기 자체가 이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발주가 나올 수 없고, 기존에 발주된 것도 취소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단점이 이 헤비테일이라고 해서 이 조선주 이 선박의 이 발주부터 이 인도까지로 봤을 때 대금 지급이 이 뒤쪽에 다수 몰려 있다는 겁니다. 거의 한 60% 가까이가 이 뒤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 취소가 되어 버리면은 이 조선소 쪽에서 부담하는 비용 물량도 크고, 결국에는 이 조선소 쪽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이 작용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주도 좋고 상황도 좋지만은 결국 이 세계 경기가 꺾여 버려서 이 수주 자체가 이 취소가 되어 버리면은 조선주가 겪는 타격이 훨씬 더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조선주를 투자하신다라면은 이 유가를 반드시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조선주 관련 이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가파른 성장세, 조선주의 순항은 계속될 것이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실적 상승의 이 초입 구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미 이런 것들은 이미 작년 22년도에 다 예측되던 부분들이고, 결국 현재는 이 1차 상승의 이 마무리 국면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18,000원대부터 이 조선주를 봐왔었고, 현재 이 5만원 가량까지 주가가 상승한 부분입니다. 물론 조금 더 상승해서 한 6만원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는 있지만은 이미 1차 상승의 이 마무리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2차 상승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1차 상승이 마무리된다라면은 결국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구간에서 이 하락할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2차 상승을 반드시 하시는 분들만 가격 하락 시에 이 분할로 매수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이 2차 상승에 대한 확신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선주를 매수할 단계는 저는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1차 상승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은 2차 상승도 나올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점 유념하셔서 계속해서 조선주 투자해서 좋은 성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하나오션 주가 팔로업은 이것으로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